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부패터토 18회차 K리그 6경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8회차 같은 경우에는 2월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 회차인데 7억 7천만 원 정도가 이제 2월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금액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회차입니다. 근데 이제 K리그가 지난주는 K리그가 5경기이기도 했고 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었던 그런 회차였었던 것 같은데 이번 회차는 조금 쉽지 않을 정도로 좀 약간은 애매한 경기들이 많은 그런 회차인 것 같습니다. 일단 17회차에서 3등이 당첨되신 유일한님 그리고 오시리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10개 적중하신 분들이 꽤 많으셔요.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는 꼭 등수 안에 드시고 1등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또 열심히 분석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2위 울산현대 대 4위 성남의 경기인데요. 울산은 동해안 더비에서 4대 0으로 대승을 했고 성남은 대구에게 2대 1로 패배를 했습니다. 성남은 첫 패배를 했습니다. 울산은 홈에서 1승 1무,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승 1무고요. 지금까지 최근 5경기를 포함을 시키지 않았었는데 이제 5경기가 치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분데스리가도 그렇고 이 K리그도 5경기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현대는 최근 5경기 3승 2무로 2연속 무승부를 하다가 지난 경기 승리를 하면서 연무를 끊었고요. 성남은 2승 2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울산현대 쪽에 75.7%로 많은 투표율이 몰려져 있고요. 일단 이청용 선수가 지난 경기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었는데 다행히 단순 타박상이라고 합니다. 첫 경기부터 조금 난이도가 있고 첫 경기가 지속적으로 1번 경기가 이변이 나오고 있는 경기여서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경기고요. 경기력 자체는 성남이 지난 경기 제공권에서 너무나도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평균 신장이 181cm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스피드나 이런 수비진의 스피드가 좀 느린 부분, 그리고 중앙 공간을 좀 내주는 부분, 측면에서도 좀 공간을 좀 내주는 부분, 이런 스피드적인 부분은 지난 시즌 성남이 좀 많이 내려앉아서 플레이를 했었다면 이번 시즌은 그만큼 내려앉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침투에 조금 스피드가 느린 부분, 뒷공간을 내주고 측면 공간을 내주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시즌만큼의 단단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김영하 키퍼가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경기 홍슈 선수가 이제 교체 아웃이 되면서 약간은 토미 선수 그리고 양동현 선수의 트윈타워 이 제공권을 활용한 그런 공격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오히려 홍슈 선수가 빠지면서 더 비효율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울산은 교체로 들어왔었던 선수들이 윤빛가람, 이동경, 박주호 등 멤버가 정말 교체로 투입됐던 멤버들도 굉장히 화려하죠. 그리고 약점이었던 이런 중앙 공간이 항상 약점으로 이제 울산현대 이번 시즌의 모습이었었는데 원두재 선수가 선발로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항을 상대로 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왼쪽 이제 사이드 같은 경우도 데이비슨 선수가 엄원상 선수에게 탈탈 털렸었는데 왼쪽 사이드도 이제 신인 선수인 설령우 선수가 나왔는데 이날 뭐 울산이 전체적으로 잘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설령우 선수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비 같은 경우는 세트피스나 뭐 가끔 불안한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포항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울산이었기 때문에 저는 울산 사이드로 보고 있고요. 이변으로 무승부를 가져갈까? 1번 경기가 이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승부를 가져갈까라고도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상대 전적에서 4승 1패로 울산이 워낙에 또 압도적이기도 하고 현재 성남의 그런 수비진의 제공권을 봤을 때 정상적인 득점을 울산이 이제 세트피스나 이런 데드볼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울산이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세트피스의 한 방으로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봐서 뭐 세트피스에서는 뭐 주니어 선수도 있고 부주트이스도 있고 정승현도 이런 제공권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1번 경기 이변으로 보지 않고 울산의 단통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경기라는 점 때문에 저는 최종픽까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경기입니다. 1위 전북현대 대 10위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인데요. 전북은 서울에게 4대1 대승, 인천은 강원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전북은 홈에서 2승을 하고 있고요. 인천은 원정에서 1무 1패를 하고 있고 최근 5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북은 4승 1패, 인천은 2무 3패고요. 4승 1패도 결국에 강원에게 패배하긴 했는데
그 패배한 과정도 결론적으로는 그 홍정호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강원에게 패배를 했었다라고 보이고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인천은 현재 리그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은 전북 쪽의 84.4%로 굉장히 또 K리그에서는 제일 높은 투표율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은 무고사 김호남 외에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비는 문지한 선수가 좀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문지한 선수를 빼면 투입할 선수가 없죠. 신인 선수들밖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천에게 있어서 굉장히 또 분호자 이재성 이런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뒷공간을 내주는 모습, 그래서 측면 공간, 중앙 공간 등 이제 단단하진 않은 그런 라인은 많이 내려가 있는데 어, 엄청 단단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조규성 선수가 윙으로 나오면서 그 부분이 좀 전반전에 아쉬웠는데, 전반전에 1르게 무릴로 선수를 투입하면서 이제 투입 후에 이 전북의 공격이 좀 살아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서울의 측면을 한규원 선수가 정말 이제 잘 돌파를 해나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트피스도 좋았던 전북이었기 때문에 경기력은 당연히 이런 인천의 수비보다는 전북현대의 승인데, 이 전북현대의 경기가 K리그 경기라는 점, 그리고 전북현대가 지난 시즌 무승부가 좀 많았었던 팀이었고, 인천의 세트피스 한 방이나 아니면 두 경기 연속 골을 넣고 있는 김은환 선수가 선취골을 넣고 지킨다면 어, 오히려 전북이 좀 득점을 빠르게 하지 못하면 좀 답답해하는 그런 현재 공격 모습이 있는데, 무승부가 나오는 이변이 일어날지도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천이 연패를 오래 하고 있다는 점과 인천이 서울처럼 그렇게 셰필드 축구를 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내줄 것 같은 모습은 아니어서 이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북현대가 두 명이 퇴장당하지 않는 이상 그 한 명이 퇴장당했던 강원과의 경기에서, 후반전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런 경기력을 봤을 때 그 경기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인천의 수비라면 무승부까지는 가능해 보여서 저는 안전하게 전북현대의 승부 투픽으로 가면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통 무승부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5위 상주 대 6위 포항의 경기인데요. 상주는 부산과 1대1로 무승부, 포항 같은 경우에는 울산현대와 4대0으로 경기를 했고 4대0으로 대패를 했습니다. 상주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포항은 원정에서 1승 1무고 최근 5경기에서는 상주가 2승 2무 1패, 포항은 2승 1무 2패입니다. 상주는 2경기 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류승우, 그리고 전세진, 그리고 한석종, 그리고 김민혁 등 부상자가 좀 많은 편이고요. 투표율은 포항 쪽에 41.2%입니다. 포항이 세트피스에서 실점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뭐 뒷공간을 좀 내주고 사이드백들의 좀 입대로 인해서 수비적으로 좀 사이드 쪽이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난 경기 이강혁 선수 그리고 심동훈 선수가 윙백으로 나왔는데, 이 포항의 3백은 수비적으로도 그렇고 공격적으로도 그렇고, 물론 인천과 같은 그런 약간 하위권 팀과의 경기라면 괜찮은 모습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좀 강팀 상대로는 좀 좋지는 않은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압박 자체는 좋았고 팔루셰비치 선수는 지속적으로 지난 경기도 그래도 좋은 모습이 몇 차례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제공권 자체도 좋고 세트피스도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주 같은 경우에는 행운의 골로 무승부를 했었고요. 압박, 그리고 역습, 그리고 크로스 공격도 지난 경기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경기의 상주의 측면 수비 문제는 지난 경기에서도 그 이동준 선수에게 보여줬었고 또 이제 PK를 내줬었죠. 그래서 뒷공간을 내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이 있을 때 팔라시오스, 송민규, 이강혁에게 침투 패스를 할 수 있는 팔루셰비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결정을 지어줄 수 있는 일루첸코가 있어서 저는 일단 두 팀 다 무승부가 많지 않고 수비적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상주는 아니기 때문에 상주는 또 공격적으로도 본인의 스타일도 나오겠죠. 그래서 승패로 나눠질 경기로 보이는데 저는 일단 상주에 부상자가 좀 많고 포항이 지난 경기 기회가 울산현대 상대로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상주의 경기에서는 특히나 더 이제 측면에서의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는 상주의 단통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걸리는 부분은 상대 전적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9위 수원 대 3위 강원의 경기인데요. 수원은 광주에게 1대0 패배, 강원은 인천을 2대1로 이겼습니다. 수원은 홈에서 1승 2패, 강원은 원정에서 1승 1패고요. 최근 5경기는 수원이 현재 1승 1무 3패로 단 1승밖에 없고 반대로 강원은 3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은 2연승을 하고 있고요. 투표율은 강원 쪽에 44.1%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원은 지난 경기 크리피치와 타가트의 투톱이 아니라 임삼혁과 그리고 타가트의 선발로 나왔고요. 크리피치 그리고 안토니스 선수는 교체로 나왔습니다. 수원은 제공권, 그리고 세트피스, 연균의 킥력이 좋았지만 결정력은 좋지 않았고요. 수비 같은 경우에는 측면 공간, 뒷공간 등 좀 불안한 모습이 지속적으로 남아있고 헨리 선수 혼자서 좀 고생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김호규 선수가 결장을 했고요. 조재환 선수가 30분 만에 교체로 투입이 됐었고요. 최강훈 선수가 좌측 풀백으로 나왔고 김영빈 선수가 중앙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최강훈 선수가 좌측 풀백으로 나오면서 중거리나 이제 득점을 하기도 했었고 좋은 중거리를 또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수비적으로는 단단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경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지우고 싶은 경기고 축생픽이나 최종픽에서 지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강원의 수비가 뒷공간과 측면 공간을 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이런 그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수원에서의 그 역습 형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습에서의 스피드가 빠른 편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수원의 공간들을 노릴 수 있는 선수들, 그리고 역습에서의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강원이기 때문에 저는 강원 사이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수원의 뜬금 중거리나 세트피스의 한방 또는 크레피치의 제공권으로 선제 득점을 하고 수원이 내려앉아서 지킨다면 이 수원의 헨리 상대로 이 강원 같은 경우에는 김승대, 고무열 등 김지현 선수도 솔직히 제공권으로 그렇게 막 엄청 좋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런 에디가나 펠리페 이런 선수들 벨트비크 이런 선수들처럼 제공권에 한 방이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가 내려앉으면 좀 강원이 고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수원 승의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경기는 조금 개인적으로 지우고 싶은 느낌이 좀 드는 경기고요. 그래도 병수볼이라면 현재 지금 수원에 좋지 않은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수원을 상대로 패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변은 나올 것 같은 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단통 무를 예측을 하고요. 이 경기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경기입니다. 8위 대구 대 7위 서울의 경기인데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성남에게 2대1로 승리를 했고 서울은 전북에게 4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대구는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서울은 원정에서 1승 1패를 하고 있고 최근 5경기는 대구는 1승 3무 1패로 무승부가 굉장히 많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2승 3패로 무승부가 없는 모습입니다. 서울은 2연패를 하고 있고 대구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어요.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대구 쪽에 41.5%고요. 이게 대구가 이 투표율 정배를 서울 상대로 받는다는 게 그만큼 서울이 지금 안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측면 공간을 내주는 서울이고 그러한 공간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세가 라인의 대구여서 이 서울 상대로 그런 셰필드 축구를 한다면 그런 공간들을 잘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의 무뎌진 공격 그리고 위협적이지 않은 모습이고 서울은 지난 회차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중거리 그리고 세트피스 외에는 크게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세징야가 조금 살아나면서 대구가 좀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에드가의 제공권, 세트피스에서는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습 역시 대구의 스타일이죠. 그래서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력은 대구 쪽이지만 최영은이 키퍼가 아직은 좀 아쉬운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이번 시즌 대구를 봤었을 때 측면 공간 그리고 뒷공간을 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일단 이번 경기는 지난 경기 한승규 선수가
전북에서 임대를 왔었기 때문에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출전이 가능해 보이고요. 경기력 자체는 대구 쪽을 보고 있지만 대구의 그런 공간을 측면 공간들을 김진현 선수나 고유한 등이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이 전북과의 경기에서 이런 셰필드 축구에서 완전히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이런 그 셰필드 축구를 또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경기는 대구가 주도를 하겠지만 서울이 선수비 후 역습 형태로 나온다면 또 최용수 감독이 상대 맞춤 전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주냐를 좀 틀어막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변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이 연패를 끊을 것이라고 봐서 서울 쪽 사이드를 추천을 드리긴 해요. 그래서 대구가 서울이 원정을 온 거기도 하고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라인을 내리고 나서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라인을 내렸을 때 그 대구가 대한 선수를 투입한다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지만 제가 봤었을 땐 또 대한은 또 이제 약간 이 똥줄 탈 때쯤 그때쯤 이제 투입을 시킬 것 같아요. 뭐 한 70분, 80분 뭐 이럴 때 투입을 시킬 것 같아서 대안이 선발로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일단 서울 쪽 사이드를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서울의 측면 공간을 대세가 라인이 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긴 해요. 그래서 대구 경기력을 봤을 땐 대구의 승이 맞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경기는 지우겠습니다. 지울 건데 추천은 일단 무승부 그리고 패배 이 서울 사이드 쪽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전북 경기를 제가 단통으로 무승부를 가게 된다면 이 위에 있었던 4번 경기, 수원과 강원 경기를 지우고 대구와 서울 경기는 무패로 갈지에 대해서도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대구보다는 이 경기 이변으로 보고 서울 사이드 쪽을 보고 있어요. 마지막 경기입니다. 12 광주 대 11이 부산의 경기인데요. 광주는 수원에게 1대0으로 승리, 부산은 상주와 1대1로 비겼습니다. 광주는 홈에서 1무 1패로 승리가 없고요. 부산은 원정에서 1무 1패로 마찬가지로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5경기는 광주는 1승 1무 3패, 부산은 3무 2패로 이 승리가 없는 그런 부산의 모습이고요. 광주는 첫 승을 했고 2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부산은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승리가 없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가 41.2%로 이 두 팀이 만났을 때 무승부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무승부 투표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 전적에서도 3무 1패이기 때문에 무승부 쪽을 많이 보시는 것 같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펠리페가 지난 경기 득점을 했고 윌리안 선수 그리고 김정은 선수도 굉장히 또 좋은 스피드 있고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선수가 복귀를 했고요. 엄은상 그리고 아슐마토프가 선발로 나왔고 역시 광주는 역습과 세트피스가 좋았습니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공격에 좀 약한 모습이었고 중앙 공간도 좀 내주는 모습. 그리고 미드진의 측면 이 광주 같은 경우에는 좌우측에 엄원상 그리고 윌리안 이런 공격적인 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측면 수비수만으로는 조금 그 측면 사이드 공간을 다 수비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을 3명의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들이 이제 수비 가담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 수비 가담에 대해서는 약간은 아직 좀 이 측면 노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부산 같은 경우는 김정우 키퍼가 실수로 무승부가 됐긴 했지만 그래도 그 이전에 좋았던 선방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U22 선수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이 선수는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물론 뼈아픈 실수를 하긴 했지만 일단 페널티킥으로 이정엽 선수가 득점을 했고요. 김병호 그리고 이정엽, 이동준의 공격진 그리고 역습에서의 스피드 그리고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이 좋았고요. 세트피스 역시 좋았던 부산이었습니다. 이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첫 승을 하고 있고 광주가 그리고 부상자가 복귀를 한 그런 광주이기 때문에 시즌 완전 초와 다르게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좋은 광주이긴 해요. 그래서 광주가 좋아 보이는데 저는 광주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부분들은 상대가 라인을 내린 것보다 올려서 광주가 두드려 맞다가 이제 역습으로 그런 선수비 후역습의 축구가 더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팀입니다. 부산 상대로 라인을 내릴 것으로 보이진 않고 또 아무래도 또 이 경기에 좀 광주가 이기기 위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3백을 쓸 때도 그랬고 4백에서도 그렇고 광주가 미드진의 측면 수비 가담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측면 공간을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이동준 그리고 김병호를 활용해서 부산이 이번 경기만큼은 첫 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처럼 광주 역시 본인들의 라인이 상대보다 높거나 아니면 비슷할 경우에는 어문상의 스피드가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축구적인 모습, 전술적인 모습을 봤었을 때는 부산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광주의 단통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 6경기 K리그 분석을 마쳤고요. 내일 분데스리가 초안픽, 그리고 초안픽 배팅 내역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